아, 녹화되고 있죠, 참? 아, 녹화되고 있는데 잘못했네요. 다음 중 두 수가 서로 서인 것이니까 잘라내야 되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아까 그냥 여기 가끔 펜이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서 쓴다는 게 이는 오해하지 말고 너한테 한 소리 아니고. 다음 중 두 수가 서로 서인 것은 1번 9와 14는 서로 서인가요? 네. 네, 서로 서입니다. 12와 40은 아니죠. 얘는 서로 2로 나눠지잖아요. 네. 15와 28 아니요. 서로 소인가요? 네. 네, 서로 소입니다. 얘는 뭐 나눠지는 게 1 말고는 없으니까요. 네, 공통점 나눠지는 숫자가 없어요. 그다음 22와 33 얘는 11로 나눠지죠? 네. 네, 서로 소 아니고요. 31과 50 네? 괜찮아요. 이건 뭘로 나눠지나요? 안 나와요. 안 나누죠? 그래서 서로 소인죠. 네. 그래서 정답은 1, 3, 5번이 될 테고. 자, 다음 두 자연수 AB의 최대 공약수가 40일 때 다음 AB의 공약수가 아닌 것. 최대 공약수가 40이에요. 근데 AB의 공약수를 구하라는 게 있는데 공약수를 쉽게 구하는 방식은 두 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면 되죠. 근데 AB의 최대 공약수를 위에서 40이라 말했으니 결론은 40의 약수가 공약수인데 아닌 걸 찾으라는 얘기는 40의 약수가 아닌 걸 문제에서 찾아내라는 얘기죠. 이 중에 40의 약수가 아닌 게 뭔가요? 6이랑 10. 네, 6은 40의 약수가 아니고요. 그 다음은 네, 15 아니겠죠. 나머지는 다 40의 약수입니다. 최대공약수 A, 최대공약수 B라 할 때 B-A 값을 구하시오. 3의 제곱 곱하기 7,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최대 공약수. 일단 겹치는 소인수 3, 7. 지수 중에는 작은 것. 최소 공배수. 소인수를 모두 다 쓴다. 지수는 큰 걸 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남은 건 B-A, 이거를 위해서 R을 빼라는 얘기죠. 그럼 이거 계산한 값을, 이거 계산한 값을 빼는 건데, 이거 뺄 때도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 있어요. 2의 제곱은 4죠. 3의 제곱은 3 곱하기 3이고, 곱하기 7. 여기서 3 곱하기 7을 빼는 겁니다. 그냥 빼려면 계산이 귀찮으니까요. 이런 방식을 쓴다는 얘기죠. 3 곱하기 7, 3 곱하기 7이 같이 곱해져 있네요? 분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3 곱하기 7을 바깥으로 빼내요. 어디로? 가로 바깥으로. 그럼 얘가 빠져나가면 얘가 남죠. 3, 4, 12가 남아요. 얘도 이게 빠져나가면 마이너스만 남나요? 1이 남죠. 다 빠져나가면 그 자리에 1 남는 겁니다. 헷갈리면 이렇게 분배해보세요. 이렇게 분배해보면 다시 이 숫자들이 나오죠. 그럼 얘는 3 곱하기 7 곱하기 12 빼기 1은 11 됐죠? 77에다가 3을 곱한 값이니까 1 네, 231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물론 그냥 빼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거를 이용해 보면 저렇게 복잡하게 일일이 숫자를 다 계산하지 않아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 보면 다른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거예요. 세수 24, 36, 54의 공배수인 것. 공배수는 어떻게 찾습니까? 네, 최소 공배수의 배수를 쓰시면 되죠. 그러면 공배수가 됩니다. 두 숫자의, 세 숫자의 최소 공배수. 뭐 소인수분해도 괜찮은데 뭐 이 정도는 그냥 해도 초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해야 될 것 같아요. 뭘로 나눌까요? 이거는 뭐 일단 6으로 나눠볼까요? 6, 6, 4, 24, 6, 6, 36, 6, 9, 54. 다시 최소 배수니까 더 나누죠. 2로 나누면 2, 3, 9. 다시 3으로 나누면 2, 1, 3. 이제 모두 다 곱하면 되겠네요. 모두 다 곱하면 얘가 6이죠? 얘도 6이에요? 6이네요. 6이 3번 216 됐죠? 근데 그럼 216의 이제 최소 배수가 216이었으니까 216의 배수를 찾으시면 됩니다. 일단 1번은 답일 테고요. 아니겠죠.
맞습니다. 여기 3 곱하면 얘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숫자 안 맞는다는 얘기죠, 이게. 얘는 얼마 곱해야 돼요? 네? 3. 네, 이걸 3 곱하면 얘가 나오죠. 이렇게. 정답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비슷한 걸 했으니까요. 세수의 공약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건 해야 되겠는데? 자, 세수의 공약수를 구하시오.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써야 되죠. 근데 그 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일단 머릿속에 빠르게 이제 정리가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최대 공약수를 구한다. 두 번째, 결론 최대 공약수에 어떤 숫자가 쓸 테고 그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니까 소인수분해한다. 숫자 크지 않으면 직접 구해도 괜찮긴 한데 보나마나 숫자 좀 어느 정도 클 테니까 그럼 소인수분해한다. 세 번째, 지수에 모두 다 1을 더한 값을 곱해간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공약수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흐름을 문제를 풀어서 답을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읽고 빠르게 내가 어떤 흐름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흐름으로 문제를 풀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주룩 잘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최대 공약수 얘는 소인수분해 안 돼 있고 얘는 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소인수분해 해봅시다. 네. 얘는 18 곱하기 10이잖아요. 10은 2 곱하기 5고 18은 3의 제곱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될 테죠. 얘는 2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5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 지금은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거니까 겹치는 소인수만 써요. 2, 3, 5 지수는 작은 것 2, 작은 것 이렇게 되네요. 자, 이 숫자에 약수의 개수 이제 최대 공약수 구했고요. 그 다음에 소인수분해 소인수분해 돼 있네요. 약간 했고 남은 건 이거죠. 지수에 모두 1씩 더한다. 1 더하고 지수에 1 더하고 지수에 1 더해서 그들을 곱한다. 12개가 정답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는 거 1번 서로 다른 두 소수는 서로서이다. 맞습니까? 네. 소수끼리는 서로서가 맞아요. 그 다음 2번 두 자연수가 서로서이면 둘 중 하나는 소수이다. 아니죠. 뭐 예를 들어 둘 다 합성수 중에 4와 9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4와 9 그러면 둘 다 서로서지만 둘 중에 하나는 소수가 아니죠. 둘 다 지금 소수가 아니기 때문에 3번 그러니까 2번은 틀렸고요. 3번 두 자연수가 서로소이면 그러니까 서로소인 걸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 개가 있겠죠. 종류가. 두 수의 최종약수는 없다. 맞아요? 서로소의 뜻이 뭐였죠? 서로에서 정의. 최대 공약수가 1인 두 수의 관계. 그럼 서로소 관계라는 뜻은 최대 공약수가 얼마라는 얘기예요? 1이지 없는 건 아니죠. 네, 3번 틀렸네요. 두 자연수가 서로소이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과 같다. 맞습니까? 왜냐면 이거는 약간 이런 의미 같죠? 두 자연수가 서로소예요. 예를 들어 4와 9. 그럼 최소 공배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가 얼마죠? 1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1로 나누면 이렇게 될 테고 그들을 곱하다 보니까 이게 최소 공배수. 근데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배수 1은 곱하나만 하고 결론은 두 서로소를 곱한 결과가 최소 공배수가 된다. 혹은 아니면 이렇게 보셔야 되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두 자연수를 곱한 값은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봐도 되죠. 됐나요? 근데 얘네들은 무슨 관계냐면 서로소였죠. 그럼 서로소의 최대 공약수는 1. 따라서 두 수의 곱은 서로소인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를 구한 것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5번 10 미만의 자연수 중 12와 서로소인 수는 3개이다. 세볼까요? 10 미만의 자연수 중 12와 서로소 첫 번째 가장 작은 서로소는 누구나요? 2. 자 잠깐만요. 10 미만 1, 2, 3, 4, 5, 6, 7, 8, 9까지 여기서 12라는 숫자와 서로소인 걸 찾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1인 숫자 1 맞나요?
네. 2 맞나요? 아니에요. 3이요. 4, 아니에요. 5, 맞아요. 6, 안 돼요. 7, 돼요. 8, 안 돼요. 9. 안 돼요. 네. 몇 개죠? 3개. 네, 맞는 답이죠. 7번 문제는 꽤 유명한 문제인데 세 자연수의 비가 3대 4대 8이고 최소배수가 168인 세 수의 합을 구하랍니다. 세 자연수가 있는데 그 세 자연수의 비가 3대 4대 8이에요. 비례가 그렇다는 거죠. 세 자연수를 ABC라 했을 때 비례는 3대 4대 8. 자, 이렇게 비례식이 나오면 그 세 숫자를 직접 수로 쓰고 싶으면 저 세 비례값에 네, 일정한 미지수를 이렇게 두시면 돼요. 3x, 4x, 8x. 그럼 만약에 x가 1이에요. 그럼 세 숫자는 말 그대로 3, 4, 8이 되는 거고 x가 2가 되면 6, 8, 16. 걔네 약분하면 똑같이 3대 4대 8에 비례게 됩니다. 이렇게 세 수를 비례가 아닌 숫자로 표현하고 싶으면 각 비례값에 미지수 하나를 곱해준다. 똑같은 미지수를 곱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세 수의 최종 배수를 구하는 거니까 직접 계산합시다. 이렇게 8x. 뭘로 나눌까요? 당연히 x로 나누죠. 모두 x를 가졌으니까. 3, 4, 8. 다시 최종 배수죠. 2로 나눕니다. 3, 2, 4. 4로 나누면 되겠네요. 굳이. 네, 4로 나눕니다. 3, 1, 2. 자, 다 곱하면, 따라서 다 곱한 숫자. 4와 3과 2를 곱하면 24. 24에 x를 곱하게 되면 최소 분배수 168이 나온다. 약분합시다. 이거 4로 약분하면 6 남고요. 이거 4로 약분하면 42가 남고요. 다시 6으로 약분하면 얘는 7이 남죠. x값은 7입니다. 그럼 세 수를 구하는 거니까 x에 이제 7을 집어넣으면 a는 21, b는 28, c는 56. 따라 세 수의 합을 계산하시오. 얘네 둘이 합치면 49죠. 49에 56을 합치면 105. 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소를 20을 나누면 2가 남고 40을 나누면 4가 남고 71을 나누면 1이 부족하답니다. 다음 중 자연수가 될 수 있는 걸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연수로 로가 나오네요. 20을 그럼 어떤 자연수를 x라고 본다면 이게 x 나누기 20인 겁니까? 20 나누기 x인 겁니까? 20 나누기 x죠. 로 앞에 있는 거는 나누기 뒤로 한다고 그랬고 를 앞에 있는 게 나누기 앞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20 나누기 x 하면 몫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네모라고 합시다. 나머지가 2가 남습니다. 2 남는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다시 똑같이 40을 x로 나누면 몫은 세모라고 하고 나머지가 4가 남아요. 4 남는다. 그 다음 71을 x로 나누면 몫은 별이라고 하고 나머지가 1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이 문제를 좀 쉽게 풀기 위해서는 약수 배수를 계산해야 되죠. 근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나머지가 뭔가가 남거나 부족하게 되면 약수 배수가 성립하지 않죠. 남으면 여기는 20에서 뭘 빼야 되나요? 2를 빼야 되고요. 40에서 남는 4를 빼줘야 되겠죠. 근데 71에서는 남는 게 아니고 부족하답니다. 그럼 부족하면 빼야 돼요? 더 해야 돼요? 이건 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숫자죠. 이 세 숫자는 x에 이 세 숫자는 뒤에는 x는 이렇게 볼까요? 일단 직접 숫자를 계산합니다. 얘는 18, 얘는 36, 얘는 72. 그럼 이 x는 나누기 뒤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누기 뒤에 있는 숫자는 앞에 있는 숫자들의 약수인가요? 배수인가요? 약수라고 그랬죠? 나누기 앞에 있는 게 배수고 나누기 뒤에 있는 건 약수입니다. 결론 x는 18, 36, 72의 공약수죠. 약수는 약수인데 세 수의 공통된 약수가 되니까 공약수예요. 지금 우리가 찾는 거는 그렇다면 그 중에 제일 큰 거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걸 만족하는 숫자를 찾는 거니까 이 숫자들의 공약수를 구하라 뜻이니까 저 세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그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쓰시면 되죠. 그럼 얘는 일단 6으로 나눠지죠?
되나요? 18로 나눠지네요. 18로 나눠집니다. 1, 여기는 2, 여기는 4. 됐습니까? 우리는 공약수만 구하면 되죠? 그럼 최대 공약수 18의 약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18의 약수는 1, 2, 3, 6, 9, 18. 될 수 있는 숫자 6 가능하고요. 9 가능하고요. 18 가능하고요. 그래서 1번, 2번, 5번이 정답이다. 이 문제가 아마 아까 이제 인호가 질문했었던 문제와 가까운 유형 같은데 가로 길이가 112, 세로 길이가 80인 직사각형 모양 땅에 그 둘레가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기둥 사이 간격이 최대가 되도록 할 때 필요한 기둥의 개수를 구하셔. 근데 이 문제는 좀 안 이쁘죠, 모양이? 원래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좀 더 문제가 수학적으로 학생들한테 이제 혼란을 일으키려면 기둥 사이 간격이 최대가 아니고 뭐냐면 기둥이 최소가 되도록 기둥의 개수라고 할까요? 기둥의 개수가 최소가 되도록 네, 이런 말이 있으면 되죠. 그때 기둥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최소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왠지 최소 공배수 관련된 문제인데 실제로는 최소 공배수가 아닌 거죠. 자, 그림을 제가 그릴게요. 이렇게 가로가 112, 세로가 80짜리인 이런 직사각형의 땅에다가 기둥을 세울 생각이에요. 기둥 그냥 점으로 표시할게요. 근데 양쪽 그 네 귀퉁이에는 기둥을 세웁니다. 이렇게 여기 세워놔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기둥의 개수가 최소화 되도록 이란 뜻은 기둥 개수가 최소화 되려면 그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은 최대한 넓어야 되겠죠. 기둥 간격이 넓어야 그러니까 널찍 세워야 네, 기둥이 그만큼 적게 세워지겠죠. 그래서 얼핏 보면 최소공배춘소 보이지만 실제로는 최대 공약수 문제입니다. 여기 기둥 하나, 또 다시 일정 간격으로 기둥 하나. 이런 식으로 둬서 네, 기둥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넘어와서 이쪽도 이 간격 똑같이 이렇게 세우고 쭉 가서 똑같이 이렇게 세우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기둥의 간격을 x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당연히 x가 되겠죠? 이 기둥 간격은. 그럼 이 x는 12보다 숫자가 작으니까 공약수인가요? 공배수인가요? 이 x는 10이 아니고 112보다 숫자가 작으니까 이건 약수죠. 네. 112의 배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x는 80의 약수. 근데 똑같은 x가 양쪽의 약수가 되어야 되니까 x는 112와 80의 공약수죠. 공약수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기둥 개수가 최소가 된다 혹은 기둥 사이 간격이 최대가 된다 라는 뜻은 결론은 간격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니까 이 간격 중에 최대값, 최대 공약수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얼마를 나눌까요? 이거는? 고민 잘 안 되면 그만 안 넣으면 아무나 계산하시면 되죠. 4로 나누면 28, 40, 22, 40, 41, 20. 잠깐만요. 네. 이건 28이고요. 얘는 20이고요. 뭐로 나눌까요? 4로? 4, 7, 5. 그럼 이렇게 곱하기 최대 공약수죠? 16. 간격은 16m가 최대가 된다가 돼요. 아니에요. 잘못 구했죠? 지금은 간격의 최대값을 구하는 건데 간격의 최대값이 16m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뭘 찾는 거죠? 기둥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기둥 개수요. 그럼 가로는 몇 개 삼을 수 있는지 잘 봐야 돼요. 가로는 112를 16으로 나누면 7. 네. 여기 7개. 여기는 5개. 그럼 7개, 5개. 가로 세로 합치면 총 몇 개? 12개. 그럼 또 가로 세로 합치면 총 몇 개? 24개. 근데 이게 좀 헷갈려요, 사실은. 그러면 여기가 7개인 건 알겠어. 근데 여기 네 기둥이 지금 기둥을 심어자잖아요? 그럼 이거 혹시
여기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는 이쪽 가로에 7개랑 이쪽 세로 5개 중에 혹시 얘가 중복이 되지 않나?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공부하고 나면 나중에 혼란은 없어지는데 일단 간격은 가로 간격은 최대 몇 개 만들어지죠? 7개요. 간격이 7개라는 뜻이죠. 세로 간격도 5개의 간격이 나와요. 그럼 일단 대략 하나 보세요. 간격 끝에마다 하나씩 심을게요. 하나, 2개, 3개, 4개, 5, 6, 7개 맞나요? 이쪽 7개요. 그럼 이쪽에 이게 더 심어놨죠? 그럼 얘 빼고 하나, 둘, 셋, 넷, 5개. 간격 끝에 하나씩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가 지금 아직 안 심어져 있냐면 여기는 아직 안 심어져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쪽은 다 심었어요. 그래서 가로로 7개, 세로로는 5개. 총 12개.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이쪽도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5, 6, 7개. 여기 7개. 다시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 아까 안 심었잖아요. 5개. 이쪽 7개, 여기 5개, 여기 7개, 5개. 총 24개가 맞는 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쉽게 푸는 방식은 여기 답이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두 숫자의 최대, 어쨌든 이 문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기둥의 최소의 개수를 구하쇼라는 문제가 필요한, 기둥의 최소의 문제를 구하쇼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건 최소 공배수가 아니고, 최대 공약수, 간격의 최대값을 찾는 거니까, 간격이 널찍널찍해야 결국은 기둥 개수가 제일 적게 심어져서, 실제는 간격의 최대값을 찾는 문제라, 최소공배수가 아닌 최대 공약수로 푼다. 일단 얘가 중요하고요. 풀고 나서 간격 구하는 거는 그냥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는데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두 번째 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 끝에 가로 몇 개? 7개. 세로 5개. 그들을 더한 값을 몇 배? 2배 하시게 되면 네. 이렇게 일일이 다 세지 않아도 쉽게 기둥의 개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끝에 나와 있는 서로서 2개를 더한 값에다가 왜 더하냐면 가로 개수, 세로 개수를 말하거든요. 그럼 총 더한 다음에 가로, 세로가 2번씩 있는 게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곱하기 2 하시면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세지 않아도 충분히 답을 구할 수는 있는데 혹시 몰라서 여러분이 물론 잘 하시겠지만 알아서 잘 하셨을 거라 믿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린 이유는 헷갈리지 마시고 네, 앞으로는 이렇게 풀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그림보다는 저렇게 내용적으로 풀 테니까 잘 보시라고 그림을 그려드린 겁니다. 성인은 3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고 은유는 5일 일하고 하루를 쉰답니다. 두 사람이 금요일 함께 일했을 때 다음에 같이 쉬는 요일은 언제입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지성이라는 친구는 며칠 간격으로 쉬게 되는 거죠? 4일 간격으로 쉬는 겁니다. 3일 일하고 하루 이제 쉬는 거니까 4일째 단에 이제 쉬는 거죠. 은유는 6일째 되는 날에 쉬는 겁니다. 그럼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이 쉬려면 두 수에 같이 쉰다는 얘기 나오면 최대 공약수인가요? 최소 공배수인가요? 동시에라는 개념이니까 최소 공배수예요. 동시에 맞물린다 이런 느낌은 다 최소 공배수로 했으니까 그럼 4와 6의 최소 공배수는 12가 되죠? 12일 후에 둘은 같이 쉬게 됩니다. 근데 금요일날 같이 쉬었어요. 그럼 12일 후면 무슨 요일이에요? 뭐? 7일 후가 되면 다시 금요일이죠. 그 다시 5일이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5일이니까 토, 일, 월, 화, 수. 수요일이네요. 네. 가로 세로 길이가 각각 6, 8인, 높이가 10인 직육면 모양의 벽돌을 빈틈없이 집어서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렇게 큰 정육면체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부에다가 조그만한 뭘 세울 거냐면 네. 직육면체 모양. 가로 6, 세로 8, 높이 12짜리인 뭐 이런 식의 대략 이해하세요? 뭐 이런 느낌으로 가로가 6, 세로가 8, 높이가 12짜리 이걸 따닥따닥 붙여요. 그럼 붙이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직육면체 가로 길이 죄송해요. 정육면체 가로 길이를 x라고 합시다. 그리고 정육면체 세로 길이를 뭐라 둘까요?
x로 돼야 되죠. 정육면체니까. 높이는 x가 됩니다. 이게 정육면체죠. 그럼 이 x는 여기 있는 6에 뭐가 돼야 되죠? 배수인가요? 약수인가요? 배수겠죠. 숫자 커지고 있잖아요. 약수 1이 없잖아요. 숫자 커지고 있는데. 그럼 이번엔 여기 있는 x는 세로기는 8에 배수가 돼야 되겠죠? 여기 있는 x는 높이값인 12에 배수가 돼야 되겠네요. 근데 똑같은 x잖아요? 그럼 x는 세 가지 역할을 동시에 된다는 뜻은 세 숫자의 공배수 역할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6, 8, 12의 공배수. 일단 뭐로 나누냐면, 뭐 2로 나눠봅시다. 2, 3, 4, 6. 다시 뭐 3으로 나누면 1, 4, 2. 다시 2로 나누면 1, 1, 2, 1 이렇게 되죠. 그럼 다 곱해야 되겠죠? 곱하면 얼마인가요? 여기까지 다 곱하면 24. 결론은 여기 있는 이 정육면체 한 변 길이 x는 최종 배수인 24의 배수가 돼야 공배수가 성립하죠. 그럼 24의 배수를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니까 1번 정답일 테고요. 그 다음은 3번 정답일 테고 5번 정답일 테고. 됐습니까? 네, 그 정답은 1번, 3번, 5번 이렇게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았나요? 네. AB의 최대 공략수가 6이고 최종 배수가 60일 때 다음 중 B-A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으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런 느낌이에요. A와 B가 있고 최대 공략수는 6. 이게 잘 모르겠죠? 스몰 a. 이게 잘 모르겠네요. 스몰 b. 그 6 곱하기 a 곱하기 b 하면 최종 배수 60.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곱하기 b는 얼마? 10. 근데 얘네들은 무슨 관계? 서로소인. 자연수죠? 이때부터는 뭐 잘하시면 되냐면 구구단 잘하시면 됩니다. A와 B를 서로소인 두 자연, 일단은 서로소인 둘 다 치고 자연수부터.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10이 되는 거는 10의 약수를 찾아라는 얘기죠. 그럼 A가 될 숫자 1, 10, 2, 5, 5, 2, 10, 1 맞나요? 근데 이제 잘라내야 될 게 있어요. A와 B는 서로소, 1과 10은 서로소 맞나요? 2와 서로소. 네, 다 서로소죠. 남은 건 이거예요. A가 B보다 큽니다. B가 A보다 큽니다. B가 A보다 크려면 뒤에 있는 B 쪽에 있는 이 서로수 값이 커야 되겠죠. 그럼 얘는 답이 안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여기 올 수 있는 종류는 크게 두 종류라는 얘기죠. 이쪽에 6, 이쪽에 A, 얘가 B인데 저기 A, B가 올 수 있는 숫자가 1, 10 아니면 6, A, B, 2, 5 이렇게 돼요. 맞습니까? A가 얼마죠? B가 얼마예요? 60. A는 6. 그럼 둘을 빼게 되면 54. 이거 답이 돼요. 여기 B 얼마인가요? 30. A는 빼게 되면 18. 정답은 1번과 5번이 정답이 된다. 문제가 좀 쉽진 않아요. 이거는. 학생 90명, 여학생 105명을 태우고 왜 그것이 커? 너무 큰데? 남학생 90명, 여학생 105명을 태울 보트를 준비하는데 남학생, 여학생이 각각 똑같이 나누어 타려고 해요. 근데 각 보트에 되도록 적은 수의 학생을 태우려고 한답니다. 그럼 되도록 적은 하다 보면 또 헷갈릴 수도 있어요. 필요한 보트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지금 보트가 몇 개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보트 동그라미 합시다. 네, 동그라미로 보트. 보트의 총 개수, X개라고 합시다. 여기다 남학생과 여학생을 나누어 담을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트가 X개가 있다 보니까 남학생 90명이 있어요. 보트가 한 개가 있다고 칩시다. 보트가 한 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 남학생 몇 명 타야 돼요? 90명. 여학생은 105명이 다 타야 되겠죠. 근데 보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남학생 몇 명 타죠? 45명. 여학생은
둘이 나눠서 못 태우죠. 인원이 안 맞아요. 그럼 보트가 3개 있으면 남학생은 30명, 여학생은 35명. 그러면 이 보트의 개수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얘는 되고 되는 거 안 되는 거 보다 보니까 이 보트의 개수 x는 결론은 90과 105의 뭐인 거죠? 공약수네요. 공통된 약수잖아요. 1, 3. 그렇죠? 저 숫자보다 작은 약수 배수의 관계라는 뜻은 약수겠죠. 작으니까 약수, 많은 배수. 그럼 x는 90과 105의 공약수예요. 근데 각 보트에 대독 적은 사람의 학생을 태우려고 한답니다. 필요한 보트 수를 구하래요. 각 보트에 인원을 적게 잡아야 돼. 각 인원이 적게 들어가려면 보트의 개수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각 인원에, 아까 말한 보트가 하나 있어. 90과 105의 공약수 중에 1도 있을 거 아니야? 보트가 한 개 있어요. 그럼 남학생 아까 말한 대로 90명, 여학생은 105명. 굉장히 많이 타죠? 잘못하면 침몰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타면. 보트가 얼마나 번지겠죠? 보트에 이 정도 타면 잘못하면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보트가 아까 말한 3개가 되면 남학생은 30명, 여학생은 35명. 어떻게 되죠? 보트에 들어가는 남학생, 여학생의 개인당 인원수가 적어지고 있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들어가는 사람 수가 작게 되면 작게 될수록 보트의 개수는 많아지는 거죠. 맞나요? 인원수가 작아진다. 라는 뜻은 반대로 그만큼 탈 보트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뜻입니다. 그럼 지금은 되도록 적은이란 말이 나오니까 잘못하면 최소 공배수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는 보트에 적은 인원이 탄다는 얘기는 실제로 보트의 개수인 X개가 많아져야 되니까 결론은 90과 10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말로 문제를 재해석하셔야 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은 저렇게 말만 두고 문제 풀면 틀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용을 잘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이 문제 하나 푼다고 해서 또 이런 문제들이 100% 완벽하게 다 다 앞으로도 내가 혼자 잘 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서 자꾸 신중하게 문제가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그거를 루치를 빨리 채는 실력을 키우려면 자주 풀어보셔야 돼요. 그럼 90과 105의 최대 공약수 일단 5로 나눠봅시다. 5로 나누면 여기는 18, 여기는 21. 자, 3으로 나누면 6, 여기는 7. 최대 공약수 얼마? 15. 이건 뭐죠? X의 최대 공약수니까 보트가 몇 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15개. 보트가 최대 15개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가끔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보트에 타는 사람 인원수가 가장 적으려면 필요한 보트 개수와 각 보트에 타는 사람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남학생 몇 명 타요? 6명. 여기 있는 숫자죠? 네, 여학생은 7명. 그럼 한 보트당 몇 명 타는 거죠? 13명. 필요한 보트 개수는 최대 15개. 그 다음에 각각 들어가는 가장 적은 수의 인원은 몇 명? 13명. 합쳐서 13명 들어간다. 아셨죠? 마지막까지 또 문제가 바뀔 걸 고민해서 이름까지 꼼꼼하게 풀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15번. 5, 6, 9의 어느 수로 나누어도 2가 남는 자연수 중에 3천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으시오. 자, 300이네요. 3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겁니다. 여기서 혼동이 뭐냐면 300에 가장 가깝다는 뜻이 300보다 작은 수 중에 찾는 건가요? 큰 수 중에 찾는 건가요? 300에 가장 가까운 거면 300보다 작은 수 중에 찾아야 돼? 300을 넘어간 숫자 중에 찾아야 돼요?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4의 배수를 찾아요. 4의 배수 말고 6의 배수를 찾아요. 6도 아니겠네요. 7의 배수를 찾아요. 300의 근처에 있는 숫자 중에 7의 배수 뭐가 떠오르죠? 300, 200, 80? 그럼 7 더하면 287. 그죠? 또 7 더하면 284. 또 7 더하면 301. 308.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 중에 300이 가장 가까운 숫자는 얘인가요? 얘인가요? 뭐 잘못 썼죠? 394죠? 네. 두 개 중에 300에 가장 가까운 숫자는 누구예요? 301이에요. 근데 친구들 중에 보면 이걸 쓰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300에 가깝다 그러면 300을 넘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300에 가장 가깝다는 뜻은 300보다 작다 크다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300보다 작은 수 중에 찾는 것도 아니고 300보다 큰 수 중에 찾는 거 아닙니다. 말 그대로 말 뜻 그대로예요. 300을 기준으로 크든 작든 가장 가까운 수를 찾는 겁니다. 아셨죠? 이걸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어쨌든 369에 어느 수로 나누어도 뭐뭐로, 그럼 이 숫자들은 나누기 앞인가요? 뒤인가요? 뒤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앞에는 대표적으로 x라는 숫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x는 369에 앞에 있는 숫자 아닌가? 공배수. 맞죠? 569에 공배수라는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뒤에 뭐가 남았죠? 나머지 2가 남았어요. 그럼 나머지 2가 남았으니까 x는 배수가 아니겠죠. 그럼 x에서 2를 더해야 되나요? 빼야 되나요? 뺀 숫자죠. 남았잖아요. 그럼 2를 뺀 x-2가 569의 공배수입니다. 그럼 찾아봅시다. 569의 공배수. 최종배수 배수를 찾는 거니까 일단 3으로 나누면 여기 5 되고 2 되고 3 되고 더 이상 안 나누죠? 다 곱합니다. 그럼 250에 곱하면 90. 결론 90의 배수를 찾아내는 얘기예요. 됐죠? x-2가 잊지 마세요. x-2는 90의 배수예요. 90. 그 다음은 180. 그 다음은 270. 그 다음은 360. 그럼 x는 이 숫자들의 2를 빼야 돼요? 더해야 돼요? 더하는 겁니다. 2를 이렇게 이항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92, 182, 272, 362 이렇게 되는 숫자 중에 300이 가장 가까운 숫자. 이해죠, 이번에는. 이게 더 가깝습니다. 272가 정답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거는 16번은 할 수 있겠나요? 네. 좋아요. 여기는 뭐냐면 그냥 아리스토테네스의 체라는 건데,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건데, 이건 에라토스테네스라는 이제 학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소수를 빨리 찾는 방식을 계산한 거죠. 그나마 사람이 찾을 때 제일 빠른 방식을 얘기한 건데, 일단 뭐는 빼죠? 1 빼고, 그 다음에 소수 2 표시하고 2의 배수는 싹 다 집어요. 3 표시하고 3의 배수입니다. 5 표시하고 5의 배수. 이러다 보니까 결론은 소수들만 남고 합성수나 1은 다 지워지더라. 그래서 체라는 게 뭐냐면 가끔 여러분 부모님들이 집에서 어머니들이 음식 하실 때 고운 가루 낼 때 올려놓고 흔드시잖아. 그럼 밑에 놓으면 가루가 떨어지죠. 그럴 때 쓰는 용도의 도구를 보통 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자연수를 올려놓고 이거 흔든다는 느낌. 이렇게 흔들면 위에 1이나 합성수는 남고 소수는 두루룩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는 걸 부르는데 여기 있죠. 밑에. 이 사람이 고안하는 건데 소수를 걸러낼 때 쓰는 작업이다라는 건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이런 것도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냥 너무 문제만 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수학책에 수학과 아무 관계없고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을 올려놓지는 않겠죠. 최소한 가끔 고등학생들이 푸는 수학 문제집 중에 뭐 있냐면 명언집 같은 것도 있어요. 중간중간에. 한 단어 끝날 때마다 뒤에 보면 명언집이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짤막한 꽁트나 이런 게 있어. 짤막한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는 만화.
스토리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왜 있냐면 일단 보면 애들이 그냥 넘어갈 때도 많아. 이거 수학 문제 아니니까. 유명한 사람이 말했던 명언 이런 것들 아니면 짤막한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한 번씩 읽어보라고 그래. 이유가 있으니까 이 책을 만든 저자가 이유가 있으니까 올려놨겠죠. 그 이유를 내가 100% 공감 못해도 분명히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다가 올려놓은 걸 거야. 그러면 그런 거 100개가 있다면 그 100개 중에 내가 혹시 한두 개라도 나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냥 넘기지 마시고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더더군다나 이건 학습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들이고 학습적으로 도움이 안 돼도 뒤에 뭐 짤막한 이런 뭐 얘기 나오면 그런 거 읽어보시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선생님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건 내가 본 게 아니고 나도 책에서 본 거야. 학생들 가르치다가 이렇게 넘기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수학 문제 아니니까 그냥 넘긴 거지. 근데 선생님은 나중에 보니까 꽤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 무슨 말이 있었냐면